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16년 차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전문대 미용학과를 다니면서 졸업 전부터 스텝으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줄곧 미용일만 해왔어요. 지금은 제 가게를 차려 일을 하고 있고요. 미용일 자체도 저에게 천직으로 잘 맞아서 재미있게 일하는 데다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까지 줬다 보니 제가 참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빠와 남동생과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참 많이 힘들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넋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으로 많이 어리던 동생에게는 엄마 자리가 필요했고 저는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보살펴야 했거든요. 밤낮 없이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아빠도 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하셨고요. 엄마의 빈자리는 늘 있었지만 그럴수록 아빠와 동생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그리워하면 엄마도 편하게 못 떠나실까 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동생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어른스럽다, 철이 빨리 들었다는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이었겠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겉으로는 씩씩하게 동생과 아빠를 잘 챙기고 제 일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고달픔과 외로움도 있었죠. 엄마한테 응석바지로 기대고 싶고 미용일 하는 거 힘들다고 징징대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꾹 참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았습니다. 학교 졸업 전 한 대형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쉼없이 일만 했습니다. 미용사로서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제 샵을 차리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생도 있었고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온 것도 있었죠. 그렇게 10년 넘게 남 밑에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제 샵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 샵이니까 손님들에게도 더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제 미용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때가 됐을 때는 동생도 이미 커서 대학 졸업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마음 한구석엔 외로움이 크게 느껴졌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내색 못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마음을 달래줄 그런 좋은 남자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미용 일을 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인데요. 저보다 4살이 많고 전자담배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성격도 착하고 좋았습니다. 외모만 보면 성격이 있게 생겼는데 성격은 반전이었어요. 착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저한테 참 많이 맞춰주었죠. 저는 마치 오빠처럼 넉넉한 마음의 그 남자에게 푹 빠졌고 저희는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연애를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죠.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니까 결혼해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도 큰 무리 없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였죠. 눈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하는 아빠였는데 아빠마저도 그런 끔찍한 병에 걸리셨다니요. 그맘때 아빠는 계속 피로해하셨고 살도 자꾸 빠지셨어요. 입맛도 없으시다 그러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시고요.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시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고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결국 제가 억지로 검진권을 끊어서 예약까지 잡았죠. 무조건 가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췌장암이 발견된 겁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손쓰기에도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꾸 안 좋다고 하시니 위염이나 장염 정도이겠거니 했습니다. 아빠한테 술 좀 줄이시고 몸 관리 좀 하시라고 잔소리를 하려 했었죠.
그런데 췌장암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병이었죠. 아빠도 너무 가여웠습니다. 고생만 하셨는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와서 췌장암이라뇨. 게다가 저나 동생에게도 정말 암담한 일이었죠.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요. 동생과 저도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참 하늘도 너무한다 싶었죠. 아빠가 그렇게 아프게 되시자 준비 중이던 결혼 준비는 당연히 스탑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항암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 미용실에서 같이 일을 하던 후배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 후배에게 거의 가게는 맡기다시피 하고 저는 아빠 병원으로 오가며 간병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아무리 췌장암이 경과가 좋지 않은 암이라고 할지언정 저희 아빠만큼은 꿋꿋하게 버티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고 초췌해져 가는 아빠를 지켜보며 힘든 항암 치료를 버티는 아빠를 보며 병실 밖 복도에서 정말 많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를 살려달라고요. 엄마는 허무하게 보냈지만 아빠만큼 보낼 수 없다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아빠 병실에 종종 와서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빠께 갔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안색도 너무 좋으시고 훨씬 편해 보이시는 겁니다. 아빠도 평소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다고 하셨고요. 그날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주는 제가 참 고맙고도 미안하셨다고. 엄마 대신해서 동생 챙겨주고 아빠 챙겨주고 저보고 정말 최고의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께 꼭 마음 다잡고 힘내시라며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나 고아라고 딸내미랑 아들내미 고아 만들 거 아니면 꼭 버티시라고 했습니다. 완쾌하셔서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 나오면 손주 재롱도 보시라고요. 아빠도 힘내겠다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날 새벽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손 써볼 도리도 없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 낮에 분명 건강하고 훨씬 편해 보이는 아빠를 뵙기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고 더 힘들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반짝 좋아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 정말 삶의 의지가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지탱하고 있던 든든한 끈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펑펑 울면서 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남친은 제정신이 아닌 저를 대신해 상주 역할을 대신해서 빈소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너무 많이 울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동생도 많이 울고 힘들어했는데 남친 덕분에 장례는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예비 시부모님도 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부모 다 돌아가시고 참 불쌍하다며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위로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나서 저는 왜 아빠마저 이렇게 내 곁을 떠나셨을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한동안은 술도 정말 많이 마셨죠. 그런데 남친은 그때마다 자기가 저의 가족이 되어준다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참 말도 못하게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아빠의 49제가 끝이 나고 저는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커졌거든요. 제가 사회생활도 훨씬 먼저 시작했고 모아놓은 돈도 남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은 제가 7, 남친이 3 정도의 비율로 돈을 합쳤어요. 그걸로 집 알아보고 혼수도 했고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네가 이제 부모가 다 없으니 얼마나 부모정이 그립겠어. 자주 보자. 우리가 현영이 네 부모가 되어줄 테니까.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이 감사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자신들을 부모로 생각하라는 시부모님. 참 고맙고 저도 앞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비록 부모복은 없어서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냈지만 남편 복, 시댁 복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시작된 결혼 생활에선 어머님, 아버님이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에 자주 와라. 우리도 자주 갈 테니 왕래 많이 하면서 지내자. 네가 부모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허하겠어. 솔직히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은 말끝마다 네가 부모도 없고 라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그게 거슬리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냥 표현 방법이 워낙 직설적이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말대로 정말 자주 뵙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자영업자다 보니 휴문날을 맞췄거든요. 그 휴문날은 어김없이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평일에는 자주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은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아버님은 가끔 공공근로 하시는 거 말고는 노령연금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두 분 다 딱히 일은 없으시고 시간은 많으시다 보니 저희 집에 오거나 저희를 부르시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현영아, 우리 집 와서 진세랑 푹 쉬다 가라 라고 하셨지만 막상 제가 시댁에 가게 되면요.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바빴어요. 장도 제가 봐오고 밥 준비도 제가 하고 식사 후 뒷정리도 다 제 몫이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거실에 둘러앉아 하하호호 TV 보고 계시고요. 일 끝내고 저도 좀 실라치면 과일 내와라, 밥 좀 해놓고 가라, 찬장에 있는 그릇들 한번 닦아야 되는데 손이 안 닿으니 좀 해달라 등등 일도 참 다양하게도 많이 시키셨어요. 덕분에 저는 시댁만 가면 더 할 일이 많고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부모도 없는데 시부모하고라도 이렇게 오손도손 지내니까 훨씬 낫지? 사람은 사람정을 느끼며 살아야 돼. 네, 라고 하십니다. 그뿐인가요?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때고 초인종 누르세요. 우리 왔다 하시면서요. 그러면 저는 또 못 쉬고 밥 챙겨드리고 과일 챙겨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 앉아서 내내 주변 친구들 얘기, 이웃집 얘기, 트로트 얘기 등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를 몇 시간이나 들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다 들어드리는 거였죠. 오히려 남편은 피곤하면 들어가 버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계시다가 시부모님 댁까지 태워다 드릴 때도 많았고요. 저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다 보니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곤 했죠. 잘하고 살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어이없는 건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진심으로 저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부모도 없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 시부모도 부모다 생각하고 이렇게 복닥복닥 지내면 너도 훨씬 낫지. 안 그러니? 어머님은 자꾸 저보고 훨씬 좋지 않냐며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강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네 했지만 갈수록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왜 자꾸 저 부모 없다는 소리를 하시면서 무작정 찾아오고 또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시는 거면서 그걸 저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막말로 진짜 부모님이셨으면 일하고 와서 피곤한 저 붙잡고 밥 달라고 하고 몇 시간이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들어가서 푹 쉬라고 하셨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엄마 아빠가 적정하신데 여기 말고 딱히 가실 데도 없어서 그래. 좀 이해해줘.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말 좀 전해달라 해도 자기는 그런 말 못한다고 그냥 넘기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것 이상으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나중에는 저희 집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제 가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새치 염색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흔쾌히 오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제가 정성껏 염색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낫다면서 종종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정말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딱히 머리할 게 없어도 그냥 무작정 오셔서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하는 미용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대기하는 소파도 하나뿐인데 거기에 시부모님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니 정작 손님들은 앉으실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도로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번 오시면 마음대로 차나 커피를 타서 앉아 계시면서 자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주변 친구 얘기, 먼 친척 얘기, TV에 나온 트로트 가수 얘기 꾸역꾸역 들으면서 리액션까지 해야 했죠. 미용일이라는 게 머리도 해야 하지만 고객님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뒤에서 내내 큰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쳐야 되니 앉아있는 손님들도 불편해하셨어요. 저한테 따로 저분들은 누구시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머리 받고 싶다고 항의를 하신 분들도 있었죠. 저는 시부모님께 좋게도 말씀드렸어요. 자리가 많이 없으니 불편하시지 않냐고. 손님들도 불편해하니 가게에는 웬만하면 안 오시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그냥 엄마 아빠 왔다고 생각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자꾸 그러시면서 제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더 보란듯이 오시는 겁니다. 무료하고 적적하셨던 시부모님 일상에 저희 가게에는 무척이나 재미있는 곳이셨나 봅니다. 몇 번 제가 용돈을 따로 드리면서 식사하러 나가시라고 한 적도 있고 집에 가시라고 택시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친구분들까지 데리고 와서 머리 좀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오시면 또 몇 시간 얘기하다 가시고요. 이래까지 방해가 되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다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가게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왜? 저번에도 말했잖아. 오시면 내내 고객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이나 큰 소리로 얘기하신다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들어드려. 에이, 미용실이 원래 그런 데잖아. 서로 수다 떨고 사랑방 같이. 우리 가게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런 사람들 조용히 머리만 받고 가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내가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냐? 왜 말 못해? 나 그런 말 못해. 자기가 말하든가.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말하라며 쏙 빠집니다.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결혼 전 착하고 배려심 많고 내 말 잘 들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자기 가게로 가면 안 돼? 우리 가게 좁잖아. 앉을 데도 없는데 뭐. 엄마 아빠가 자기 가게가 편하고 재밌나 봐. 나는 일하는 건데 너무 힘들다니까. 자기가 무조건 말해줘. 가게로 자꾸 찾아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집도 그만 좀 오시라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데이트 한번 못 해봤어. 쉬는 날이면 맨날 시댁 가거나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자기가 분명히 말 좀 전해줘. 알았지? 제 말에 남편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전한 건지 어머님과 아버님이 미용실로 찾아와서 저한테 난데없이 따지시는 겁니다. 현영아, 너 진세한테 우리 좀 그만 오라 그랬다면서? 손님들도 다 있는데 그러시길래 제가 겨우 달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싫은 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가 좁아서 앉아 계실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누가 불편해하는데? 차라리 진세 씨 가게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우리 쫓아내는 거냐?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섭섭하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너 부모 없어서 우리라도 너한테 부모처럼 해준다고 했지?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너도 좋다고 했고. 근데 너는 부모한테 이렇게 구니? 어머님, 저 일하는 거잖아요. 해! 누가 뭐래? 너 일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 있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돌아가시라 하고 택시비까지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여전히 화가 덜 풀려 일 끝나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미용실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심란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마치고 남편과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섭섭함을 토로하셨어요. 진짜 섭섭하다. 우리가 너한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니? 톡 까놓고 말해서 현영이 너 부모도 없는 거 우리 쪽에서도 결혼 반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근데 너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결혼시켰다. 그리고 우리 딴에는 너 외롭지 않고 허한 마음 갖지 말라고 신경 써서 자주 찾아가고 얘기하고 그런 거야. 근데 뒤에 와서 남편 시켜서 그만 찾아와라 불편하다는 소리 전하게 하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그렇다. 그걸 듣는데 저는 속에서 뭐가 얹힌 것처럼 갑갑했습니다. 듣다 보면 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불쌍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만 하면 너는 부모가 없으니 어쩌고 하는데 말은 제가 안쓰럽고 가여워서 자기들이 부모 노릇은 해준다지만 솔직히 들어보면 그걸 오히려 시부모님들은 제가 부모가 없는 걸 제 약점으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그랬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일하는 곳이고 손님들 앉아 계실 곳인데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 계시면 손님들도 당연히 불편해하시죠. 저번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자꾸 저보고 부모가 없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 말도 저 듣기 불편합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네가 꼬인 거지. 우리 딴엔 네가 부모가 없어서 외로울 테니 우리가 부모 역할 해준다 그런 뜻 아니야. 어떤 부모 역할을 말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저 괜찮고요. 어쨌든 앞으로 미용실 불쑥불쑥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요. 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따라 나온 남편은 왜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말하냐며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크게 상처받으셨고 섭섭해 하신다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죠. 자기야, 자기 역할 좀 똑바로 해. 나랑 결혼했고 내 남편이면 그 역할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버님, 어머님 매번 찾아와서 나 일하는 거에도 지장 있고 힘들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적당히 잘 말해야지.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싸우라는 것밖에 더 돼? 말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또 나한테 그래?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적적하신데 며느리 가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으신가 본데 자기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자기도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 속상해하고 외롭다 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야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저는 코웃음을 쳤죠. 진짜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 맞아? 쉬는 날 쉬지도 못하게 틈만 나면 오라고 하시고 아니면 불쑥불쑥 집에 아무 때나 오시고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꾸역꾸역 가게까지 오시고 나를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면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 봐봐. 정작 자기 아들 가게는 안 가시는 거. 우리 가게는 부모님 와 있어도 어차피 앉아 계실 자리도 없어. 우리 가게는 자리가 많아서 앉아 계셔? 기어코 앉아있는 손님들까지 밀어내서 앉으시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는 잘도 나무라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꽤 크게 싸우게 됐는데 제가 느낀 건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너무한 거고 며느리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소리 들은 자기 부모님은 안쓰럽다고만 생각하더군요. 저는 그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돌아가셨을 때 부모 자리 대신해 주신다고 말하셨을 때요. 시부모님께나 남편에게나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제게 부모님 역할 해준다는 좋은 핑계 하나 들고 순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은 자꾸 저 위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원하지도 않고 해달란 적도 없는데 다 저를 위한 거랍니다.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건가, 남들도 이렇게 사는 건가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때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타지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온 날이었어요. 동생은 회사 기숙사에서 살다가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거든요. 아빠와 저, 동생이 함께 살던 원래 본갓집은 아빠 돌아가시고 정리를 했고 그 돈은 동생에게 줬어요. 잘 들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그 돈의 일부로 자취방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모처럼 놀러 온다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생 놀러 온다니까 좋았죠. 동생도 저도 각자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동생이 집에 오면 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하루 자고 놀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올 때랑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비번을 알려줬어요.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동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동생이 먼저 저희 집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잠시 후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문을 열어드렸고요. 저희 집 거실에 앉아 뚱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고 동생도 불편한 얼굴로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참 갑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사돈 총각이 와 있더라고? 네, 제가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너는 우리한테는 비번 안 알려주더니 동생한테는 잘도 알려준다?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비꼬시더라고요. 왜 오셨을까? 모처럼 동생하고 얘기도 좀 하고 편하게 쉬려 했는데 싶었죠. 식사는 하셨어요? 안 했지. 너 오는 거 기다리느라. 그럼 뭐 식사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말이라고 하니? 그러면 굶고 갈까? 저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배달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아구찜으로요. 또 배달? 아휴, 우리 진세는 맨날 뭐 먹고 사는지 몰라. 너 언제 한번 내가 와서 살림 좀 알려줘야겠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랐다 보니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저러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거실에서 듣고 있던 동생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괜히 동생 보기도 민망해서 기분이 안 좋았죠. 그렇게 아구찜과 아구탕을 시켰고 시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뒤늦게 퇴근하고 온 남편까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아구찜에 있는 아기살들을 건져다가 자꾸 남편 앞접시에 올려두셨고 동생은 깨작거리면서 콩나물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동생한테 그러는 겁니다. 팍팍 좀 먹어요, 사돈총각. 왜 이렇게 깨작거리고 있어? 맛 없어요? 아니요. 아휴, 가만 보고 있으면 안쓰럽다, 안쓰러워. 갑자기 동생 보고 안쓰럽다고 해서 저나 동생이나 어리둥절했죠. 아니, 본가라고 갈 데가 없으니 누나 집으로 온 게 안쓰럽다고. 부모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해. 가만 보고 있으니 짠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에 이어 이제는 놀러온 동생까지 안쓰럽고 불쌍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동생도 좀 기분 나쁜 것 같았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저지 좀 하라고 눈치를 살짝 줬는데도 남편은 모른 척 아구찜만 잘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 화를 누르며 그랬죠. 누나가 동생네 집 올 수 있죠. 올 수는 있지. 근데 돌아갈 본가가 없으니 누나네 집에 온 거 아니야. 사돈 총각 보면 짠해서 그래.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없이 살았다며. 엄마도 없이 살아왔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제는 아빠까지 없으니 고아잖아, 고아. 아휴, 사돈 총각 여자친구는 있어요? 장가나 들 수 있을까 몰라. 부모도 없는 고아를 어느 집에서나 좋다고 할까.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 없게 열받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고 착하고 씩씩하게 잘만 사는 내 동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불쌍한 취급에 고하니 뭐니. 동생 앞인데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꾹꾹 참았는데 동생이 겨우 하나 집으려는 아기살을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낼름 뺏어서 남편한테 주는 거 보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들고 있던 수저를 상에 탁 내려놨죠. 아우, 깜짝이야.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 식사하는데.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식사까지만 하시고 그만 나가주세요. 뭐? 얘 뭐라는 거야?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도 저 말리고요. 너 왜 그래? 도저히 못 참겠다. 나만 보면 맨날 부모도 없어서 어쩌고 하시는 것도 열받는데 이제 가만히는 내 동생한테까지 왜 함부로 말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참 하시면서 따지셨습니다. 뭘 함부로 말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저나 제 동생이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불쌍한 취급 받아야 되냐고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쌀을 달라고 했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뭔데 자꾸 나서서 부모가 없고 어쩌고 하시냐고요. 저도 못 참고 큰 소리로 따졌죠. 동생도 당황해하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시더군요. 이거 말하는 것 봐. 야, 내가 너한테 틀린 말 했니? 없는 부모를 없다고 하지. 부모 없는 자격지심을 왜 우리한테 풀고 난리야? 저 자격지심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의 자격지심 만들어주시네요. 말끝마다 부모 없이 어쩌고. 진짜 정도껏 하세요.
저 싸가지 봐라. 이것 봐. 부모도 없는 거 결혼 허락했더니 저 따위로 말하는 거 보라고. 네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니 불쌍해서 신경 써준 거야. 그걸 이 따위로 받아들인 거면 네가 꼬인 거지. 기댈 곳이요? 그러면 진세씨 기댈 곳은 어머님 아버님인데 진짜 기댈 곳은 맞아요? 부모로서 뭐라도 해줄 게 있어야 기댈 곳 아닌가요? 기댈 곳은 개뿔.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주신 거 없고 지금도 생활비 안 보내면 생활도 어려우시면서 기댈 곳은 뭔 기댈 곳인데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기대는 거 아닌가요? 야, 그만해 너. 남편은 화를 내며 저만 말리는 겁니다. 저는 제 팔을 잡은 남편을 뿌리치는데 어머님이 핏대까지 올라서 따지시더라고요. 야, 내가 내 아들한테 생활비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딴 소리야? 내 아들이 주는 생활비 갖고 네가 뭔데? 아, 엄마. 아들한테 받는 생활비는 무슨. 그 생활비 진작부터 내가 주는 거예요. 알고 하는 소리세요? 그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생활비 제가 드린 지 꽤 됐어요. 결혼 직전부터요. 남편 하는 가게가 장사가 안 된 지 꽤 됐고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힘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대강 사정은 알고 있었고요. 폐업 한 해 만에 소리까지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 생활비 드릴 돈도 마땅찮다길래 일단 부모님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이었지만요. 어차피 결혼할 거기도 했고 아빠 돌아가시고 도움받은 거 그런 게 다 너무 고마워서 흔쾌히 제가 생활비 대신 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다만 남편 가게가 너무 안 된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남편이 보내듯이 제가 그냥 보내드린 거였죠. 시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거 당연히 모르고 자기 아들이 매번 보내주는 줄 알았던 거고요. 결혼하고 나선 저희 신혼집 생활비도 제가 다 충당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다 좋은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흔쾌히 드린 거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자기들을 부모처럼 생각하라며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자처해서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말만 부모처럼 생각해라 어쩌라 하면서 무슨 약점 잡은 시종 부리듯이 저를 대했던 거였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생활비를 드린다는 걸 알고는 움찔하셨지만 이내 다시 화를 내셨어요. 그까지 돈 좀 보낸다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봐. 너 행동 똑바로 해. 네가 그렇게 하면 부모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 들어. 끝까지 참 너무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아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네요. 그놈의 부모 없다는 소리.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신들한테는 내가 부모가 없다는 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세 떠는데 당신네들 같은 부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당장. 저는 나가시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떠밀자 남편까지 저를 우악스럽게 잡아 말리는 겁니다. 미쳤어? 그만해! 하지만 그 와중에 제 동생이 남편을 잡았죠. 매형 왜 이러세요? 누나 팔 놓으세요. 뭐야? 안 놔? 못 놓습니다. 들어보니까 툭하면 우리 누나 부모 없다고 무시했나 본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 누나를 무시해요? 동생도 화가 나서 따지더라고요. 평소에 예의 바르고 착한 앤데 누나 당하는 걸 보니 동생도 꼭지가 돈 모양이었죠. 남편과 동생까지 싸울 지경이었고 저는 말리면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나가! 너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는데? 그럼 너네 부모님이라도 쫓아내던가. 뭐야? 남편은 저와 동생을 노려보고 시부모님은 제 뒤에서 욕하면서 곡소리 내고 남편은 씩씩대다가 일단 시부모님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집은 한순간에 개판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가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동생은 괜찮냐고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너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보다 누나가 마음고생 많았겠네. 허구한 날 저런 소리 하셔?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일이 있고 저는 그날 마음의 결단을 어느 정도는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이 돌아왔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처남은? 그 난리를 겪었는데 여기 있고 싶겠어? 그냥 자기 집 간다고 가더라. 그러게 왜 처남 앞에서 엄마랑 싸우고 난리야?
저는 그 말에 뒷목을 잡았죠. 너네 엄마가 먼저 긁는 소리는 못 들었니? 가만히는 내 동생 너로 고하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참아야 돼? 엄마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원래 말투 자체가 그런 분이고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 원래 말투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야? 그리고 원래 말투가 어떻든지 며느리가 몇 번이나 불편하다고 싫다고 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바득바득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뭔데? 말은 내가 부모가 없어 불쌍하니 뭐니 하지만 결국 자꾸 나한테 상기시키는 거잖아. 너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처지니까 알아서 우리한테 잘해라. 그런 뜻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그렇게 속뜻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참나 끝까지 지네 엄마 편. 내가 말했지 당신 역할 똑바로 하라고. 이게 역할 똑바로 하는 거야? 나한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줘? 웃기고 있네. 말은 든든한 가족이라면서 네 부모만 편들고 있니? 우리 그만하자. 갈라서. 뭐? 이혼이 쉬워? 겨우 이깟일로 무슨 이혼이야?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깟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겠냐? 우리 아빠 들먹이지 마. 우리 아빠랑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우리 아빠라면? 곱게 키운 딸내미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아시면 당장이라도 먼저 갈라서라고 하실 뿐이야. 그래, 나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나한테 부당한 일, 잘못된 일은 참고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 나 귀한 사람이고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나 오히려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너네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 부모 있는 유세 잘 떨면서.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끝까지 자기 부모님 편만 들고 저한테 나무라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만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어요. 저도 너무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었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로 이혼이 그렇게 쉽냐고 부모 없다고 이혼 결정도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 따져대시는 거 듣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었죠. 더 이상은 이 집과 얽혀서 살지 않겠다. 그냥 끝내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만이라도 확실히 선을 그어주고 제 편이 되어줬다면 저도 이혼까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역시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애초에 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니다 싶은 걸 깨달았는데 남들 보는 눈 때문에 꾸역꾸역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죠. 하지만 오랜 소송 끝에 결론적으로는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 것 같다는 결과와 함께 이혼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 지분이 많았던 집이었다 보니 법원에서 알려주는 금액 상정으로 남편 몫으로 해온 돈 지불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와중에도 어머님 아버님은 번갈아 전화와서 남의 아들 마음대로 이혼시키고 잘 살 줄 아느냐며 부모도 없이 사는 티내냐고 온갖 막말 다 퍼붓더라고요. 저 녹음 다 했고 경찰서에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연락 안 하시더군요. 그런 자료는 다 이혼 소송 자료로 썼고요. 결혼 준비 도중 갑자기 아빠 돌아가셨고 세상에 나만 우뚝 떨어진 듯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새로운 가족으로 채워보려고 했었어요. 저한테 새로운 가족이 돼준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들에게는 제 슬픔이 약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저에게 부모가 되어주신다 어쩐다 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히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은 저에게 기댈 곳도 없다고 했지만 제가 왜 기댈 곳이 없나요? 내 능력, 내 직업이 제 기댈 곳인데요. 또 든든하고 듬직한 제 동생도 있고요. 저는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하며 더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가 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바라실 테니까요.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좀 더 마음이 단단해졌다고나 할까요? 제일 열심히 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면서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